자, 이어서 네트워크 공정표 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공정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단점보다도 실제로 네트워크 공정표를 보면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 네트워크 공정표는 공정관리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런 공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는 실습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작성을 해보는. 그리고 네트워크 공정표가 여러 가지 그 다른 공정표보다 훨씬 뭐 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정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기 단축이라든가 또는 뭐 자원 분배라든가 자, 이런 것을 이제 구현하기 쉬운 그런 네트워크 공정표고, 결국 네트워크 공정표의 형태로 우리가 공정관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공정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네트워크 공정표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한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게 네트워크 공정표의 뭐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자, 네트워크 공정표를 보면은 좀 바차트하고 좀 개념이 다를 수 있는 게,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다음 시간 제대로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드랑 화살표를 이렇게 진행이 돼요. 노드랑 화살표. 노드라고 하는 거는 작업의 결합점이고, 화살표는 작업이에요. 화살표가. 작업이 전체적으로 분류로 되어 있지만, 이제 작업명은 이렇게 각각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작업들은 이 노드에서 만나서, 이 노드에서 뭐 하나도 만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노드로 보면은 이 작업과 이 작업이 동시에 만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긴 공사였어요. 여기서 처음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끝나는 전까지는 경우의 수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결국에는 시작과 끝나는 점은 항상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시작에서 끝나는 점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가장 긴 경로가 있을 거예요. 가장 긴 경로. 이거는 좀 복잡한 형태의 네트워크 형태가 있든, 어쨌든 그 가장 긴 경로가 뭐 일단 가운데가 중요하니까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놨겠죠. 이게 이제 CP가 되는 거예요. 크리티컬 패스라 해가지고 주공정이 되는 거예요. 주공정. 그러니까 주공정은 가장 긴 경로. 이게 가장 긴 경로라고 한다면 나머지 경로들은 그럼 짧은 경로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기간이. 이게 주공정이라면 나머지 이런 공사 기간은 어쨌든 언젠가 만나다 갔겠지만, 끝에서 어때 만나잖아요. 끝에서 만나든 끝 전에서 만나든 보통 끝 전에서 많이 만나겠죠. 나머지 지금 주공정이 아닌 공정들은 가장 긴 공정이 아니라 그거보다 짧은 공정이라는 얘기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거보다 짧은 공정은 그만큼 짧은 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스타트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좀 빨리 시작할 수 느꼈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과 끝을 조절할 수가 있어. 어느 부분 안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반면에 주공정은 쉬면 안 돼요. 그냥 쉬어버리면 공사 기간 자체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하는 거예요. 주공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할 때, 관리할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요? 주공정을 관리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주공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공사 기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다 공정을 다시 만들어야 돼. 주공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공정을 파악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가장 긴 공사 경로 중에서 가장 긴 경로가 주공정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공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중점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그 주공정이 아닌 부분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스타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원을 분배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죠. 자, 그게 이제 그 네트워크 공정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 앞부분에 오면 자, 네트워크 공정표에 먼저 정의부터 먼저 다시 한번 보면, 자, 망형도 이렇게 그물처럼 되어 있고, 각 작업 시간을 구해요. 그 화살표마다, 각각의 그 망형도 화살표마다 작업 시간이 다 달리 있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CPM 방식과 포트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장점으로 본다면, 자, 상호관계가 명확한 거죠. 끝나야 시작하는 거죠. 화살표 끝나서 노드에서 만나잖아요. 끝나면 노드에서 만나고, 다시 여기서 만나서 끝나고,
뭐 병행공사 같은 건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끝나고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공정과 이 공정과 이 세 공정이 여기서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작업의 상호관계가 명확한. 종속관계랑 병행공사인지 종속공사인지 자 이런 것들 여기까지는 병행이었지만 여기서부터 종속이 되고 그래서 선행과 후속이 있어서 명확하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문제를 뭐 확인하고 이런 거는 수정 가능하고 자 주공선 CP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긴 공정이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고 자 CP 크리티컬 패스를 이용한 게 바로 이제 퍼트 방식 그러니까 CPM 방식이에요. CPM 방식 CP가 이제 크리티컬 패스 메토드라 해가지고 CPM 방식이고 그리고 여유 시간이 있는 공정들이 있죠. CP가 아닌 공정은 여유가 있는 거죠. 자 그것도 그렇죠. 얼마나 여유가 있냐 대충 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며칠의 여유가 있다는 거를 공정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 그 공정은 뭐 7일의 여유가 있어. 그럼 너 7일 동안 딴 데 현장 갔다가 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렇죠. 그 노무라든가 자재 계획을 내가 원활하게 하셨다는 게 장점이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려워요. 경우. 이거 네트워크 공정법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공정법 작성하는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법상 뭐 세분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죠? 뭐 작업의 공정을 내가 일단 세분화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뭐 아니면 합칠 것인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뭐 방수랑 뭐 미장이랑 같이 할지, 타일이랑 미장이랑 같이 하면 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달리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한번 뭐 작성한 수정이 어렵다, 뭐 이런 내용. 어쨌든 좀 공정표가 좀 복잡하다는 게 이게 가장 단점이 해당되는 거죠. 장단점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CPM 방식이랑 이제 퍼트 방식이 있다. 두 가지. CPM 방식은 이제 크리티컬 패스 방식이고, 즉 주공정을 파악해가지고 주공정을 파악을 해서 그것만 집중 관리하는데. 그런데 자 크리티컬 패스하고 이제 퍼트 방식, CPM 방식과 퍼트 방식이 있는데,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어떻게 결정하냐 하는 게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살표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뭐 골조라고 1층 골조라고 한다면, 야 골조의 공사 기간 1층 골조 공사하는데 공사 기간이 뭐 예를 들면 14일 걸린다 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 숫자 14일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또는 경험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가장 효과적이더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공사를 했던 거, 내가 골조 공사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했는데 한층 하는데 뭐 일주일이면 걸리는데 그걸 너무 잡고 한 2주 정도 하니까 그래도 뭐 이것저것 했을 때 좀 어렵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실적을 통해서 자 그 공사 기간을 결정을 하고, 요 공사 기간이 뭐 늘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늘어지고 빨라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최적 공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빨라지면 자원을 투입해야 되니까 공사비가 올라가고, 공기가 늘어지면 천천히 가면 자원을 이렇게 천천히 뭐 인건비가 뭐 그렇다고 적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인건비 상승은 없지만 일반 관리비가 많이 돼요. 기계 장비라든가 임대료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해도 안 되고 최적의 공사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거의 경험과 실적을 통해서 이제 파악한다는 거고, 결국에 그거는 이제 뭐 비용 축소 의도가 있고 공기 단축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자 과거 실적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만약에 공기를 만약에 줄여야 된다. 뭐 공사가 늘어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 공사를 못 끝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 이제 공기 단축을 해야 됩니다. 공기 설정 공기를 단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기 단축을 하거나 또는 뭐 최적의 공기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을 때 어디서 공기를 단축하냐. 공기를 단축하면 공사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공기를 단축해도 공사비가 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단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 그리고 내가 공사 기간을 14일로 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14일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최소 비용. 14일까지 공사를 진행했더니 아주 여유 있게 하면서 뭐 장비도 임대도 뭐 일주 단위로 끊으니까 2주 해서 뭐 하고 좀 여유 있게 하고 뭐 해서 보니까 인건비 뭐 재료비 일반 뭐 경비 다 따져보고 뭐 장비 임대료라든가 뭐 일반 관리까지 다 따져보니까 그 2주 동안 하는 게 제일 좋더라. 그게 그 14일에 나온 이유는 최소 비용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최소 비용이 가능한 게 요 기간이더라 라고 하는 거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설정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M 방식 같은 경우는 공사가 조금 공사의 어떤 기간이 공사 기간을 결정하거나 하는 게 이제 비용 절감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MCS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게 이제 CPM 방식이라고 한다면, 자, 그 반대되는 게 이제 포트 방식이에요. 이제 포트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공사의 어떤 그 기간보다 그 공사의 비용보다는 일단 공기 단축이 목적이에요. 공기 단축.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공사를 경험해보지 않은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본 공법이라든지 처음 해본 공사라든지 이런 건 내가 아까言った골조공사 14일이 걸린다고 했을 때 이거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을 해보지 않은 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또 언제 끝나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이제 포트 방식인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공사 기간을 파악하는 게 이제 급선무겠죠. 그래서 그렇지 공사를 얼마 만에 끝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이게 지금 소요 시간에 대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낙관 시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데 또 물어보는 거죠. 너 돔으로 플라스틱으로 FRP로 돔을 만들어서 지붕을 구성하는데 업체를 갖다가 입찰 받을 때 너는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어느 업체는 저는 한 달이면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런 업체가 하나 있는 거 하면, 어떤 3개 업체는, 4개 업체는, 여기 1대 4대 1이니까, 이걸로 합시다. 어떤 업체는, 한 업체는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대요. 근데, 그래, 일단 파악하고. 그 다음에 4개 업체는, 그거, 그래도 한 2달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또 한 개 업체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6개월이 걸리겠대요.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업체마다 다 다른 거죠.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달 정도 하는 업체에 그거를 4개 넣고, 그 다음에 비관 시간 6개월 걸리면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빨리 하는 거 하나 넣고, 그래서 더하면은, 만약 굳이 더한다면은 4 곱하기 6 하니까 9, 15 나누기 6 나누기 6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5 나누기면 얼마예요? 한 2점 얼마 되나? 2점 한 뭐라고 보고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리더라. 2달 반 정도 걸리더라고 하는 걸 추정하는 거예요. 기대 시간 추정하는 거. 그래서 그 추정하는 게 요거 좀 나누기인데, 그래서 기대 시간을 3점 추정해서 추정한다. 요거 스캔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이나 또는 한번 해보지 않고 이번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 포트 방식의 가장 큰 목적은 공기 단축이 목적이다. 최단 기간. 그래서 원래 포트 방식은 이런 건설 공사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예전에 그 군수품 만들 때 잠수함에다가, 예전에 기초가 되었던 거는 잠수함에다가 원자로를 실었죠.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야. 잠수함에다가 원자로를 실어서 운행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그때 쓴 게 이제 이런 포트 방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잠수함에다 원자로를 실는 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빨리 해서 이제 상대 국가보다 더 빨리 개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때서 거기에 기인해서 이제 발전된 기법이다라고 한번 보고, 그냥 우리는 실제로 공사할 때 쓰는 거는 이제 포트 방식 위주로 하고, 이제 보조 수단으로 이제 포트 방식을 CPM을 쓰고 보조 방식으로 포트 방식을 쓰기도 한다. 한 거 정도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포트 방식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긴 합니다. 우리 네트워크 공정표 작성할 때. 자, 그렇게 내용을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은 그걸 표로 정리한 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지금 13분 됐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포트 방식과 비교한 거죠. 포트 방식과 CPM 방식을 비교한 거. 그래서 포트 방식은 목적이 공기 단축이고, CPM 방식은 MCX 이론,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경험이 없는 거. 보죠. 보통 우리 건축공사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대표 CPM 방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해본 거죠. 맨날 하던 거 공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추정을 하는 거죠. 3점 시간 추정해가지고 정산 비각 낙관으로 추정하는 거고, 우리 CPM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에 의한 거니까 이제 경험에 의해서 최적의 공사 기간을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우리 그 네트워크 공정을 작성할 때 하는 일정 계산할 때 쓰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요거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내용 을 살펴볼 건데,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보세요. ETS, LS, 뭐 최초 시작 시간, 최초 시작할 때 끝나도 되는 시간, 끝까지 처음 가장 늦게 시작해도 되는 시간, 가장 늦게 시작했을 때 끝나죠.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네트워크 공정법 작성할 때 일정 계산할 때 들어가는 그런 용어들이니까 일단 이런 내용들이 요거는 한번 이렇게 표에서 한번 보고, 어차피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정 공상 발견하고 비용 구배가 최소 인정. 아까 비용 구배 얘기했었죠. 내가 공기를 단축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죠? 원가 관리하면서 공기를 단축했을 때 공사비가 최소로 늘어나는 공정이 있다면 거기서 공기를 단축하는 거예요. 그 공정을 발견해서 거기서 단축을 하면 최소 비용으로 공사를 그래도 완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이다. 최소 비용에 대한 거는 포트 방식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CPM 방식은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PM 방식 말고 그 외에 이제 기타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공정 기타 관리법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LOB 방식 있고 텍스트 관리 있고 뭐 소프트 매트릭스 뭐 여러 개씩 있는데, 이제 LOB 정도가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대략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LOB 방식, 이거는 라인 오브 밸런스라고 하는 방식인데, 자,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사 같은 데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각 층이 똑같이 반복해서 올라가죠. 1층부터 뭐 40층까지 보통 좀 아파트 높이 올라가는데, 자, 반복적인 공사,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런 고층 빌딩 같은 거 공사할 때 그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뭐 공정표라기보다는 공정관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 형태로 해가지고, 또 그래프 형태로 해서 공사가 공정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이렇게 라인의 형태, 기울기 형태로 이제 파악하는 게 LOB 기법, LSM이라고도 하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요 표를 보면 좀 알기 쉽죠. 요 표를 보면은 뭐 6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뭐 50일이라고 치면, 자, 처음에 이제 골조 공사를 시작해 나가죠. 5일차 됐을 때 뭐 공조 공사를 5일차, 이게 지금 10일이니까 10개월은 아니고 이게 한 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죠? 한 주 될까요? 5주 정도니까, 그죠? 10주에, 그죠? 한 5주에 10층 올라가니까 뭐 한 주라고 보면 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보면 되고, 자, 처음에 골조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10주차 됐을 때 10층까지 올라가고, 15주차 되면 골조 공사가 뭐 20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골조 공사의 속도는 자, 이런 기울기로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기울기. 그러니까 뭐 30주차 됐을 때 계산해 봤더니 50주까지 다 올라간 거야, 골조 공사가. 30주차 될 때 때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할 때 골조 공사가 다 끝나고 뭐 창문 커튼을 공사하면 유리 붙이는 거죠. 커튼을 붙이는 건데, 유리 붙이고 안에 화장실 공사해야 되고 조적 공사해야 되고, 조적 좀 방수하고 또 타일 붙이면서 미장도 하고 이제 마감 공사도 해야 되는데, 자, 골조 공사가 다 끝나는 30주차에 커튼홀을 붙이진 않잖아요. 골조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벌써 한 20-30층 올라갈 때 보면은 밑에서부터 또 커튼홀이 같이 따라 올라가고, 또 이제 뭐 샤시 같은 것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쭉 붙여 나가죠. 자,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 스타트를 늦게 해가지고 커튼홀로 같이 공사하는 거예요. 커튼홀을 쭉 공사. 근데 만약에 골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커튼홀을 칠 수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골조가 아직 끝나지도 없는데 구체가 없는데 거기다 커튼홀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튼홀 공사는 골조 공사가 끝날 뒤로 따라가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어쨌든 골조가 다 끝나고 나서 화장실 공사는 이제 조적을 좀 쳐야죠. 벽돌로 쳐고, 화장실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또 방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적 공사가 한 30층에서 공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조적 공사가 요 시점에서 볼까요? 한 30층 정도 공사하고 있을 때 지금 방수 공사는 한 20 정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일 공사는 지금 한 15층 정도 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먼저 골조, 벽돌 쌓고 방수한 다음에 타일 붙여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벽돌이 30층에 사고 있다면
방수는 한 20층에서 하고 있고 벽돌은 한 10층에서 하고 타일은 10층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공사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계속 이제 이어져. 근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좀 작업이 쉬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빨리 그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생각보다 막 며칠.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이제 기울기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작업 속도가 빨라져 방수공사. 그러면 어느 층에 가가지고 40층에 가가지고 이 정도 속도로 만약 이 정도 기울기로 한다면 조적 막 벽돌 쌓고 있는데 방수하겠다고 오는 경우인 거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죠. 그죠? 아직 벽돌 마르지도 않는데 벽돌 붙이지도 않는데 방수를 어떻게 해요? 구조체가 있어야지 바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분명히 40층 가가지고 이 공적끼리 싸우겠다. 문제가 발생되겠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보고 어느 공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간섭이 되는 거죠. 뒤에 따라오는 공정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한 50층에서 만나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은 뭐 방수 공사 하시는 분한테 천천히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사 어떻게 천천히 해요?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버퍼를 이용해가지고 공기를 스타트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여기 기간이 뭐 예를 들면 한 2주 정도 된다고 치면 2주 동안 다른 현장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놀 수는 없으니까 다른 현장 가서 일하시고 아니면 다른 동 가가지고 방수하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 동이 있다고 한다면 방수팀은 뭐 네 팀이 있는 게 한 팀만 있으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돌리면서 이렇게 버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사의 충돌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버퍼를 둬서 그 공사의 어떤 그런 그 다른 공정으로 좀 빼거나 돌리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만약 공사 기간이 만약에 이렇게 서로 앞에 공정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커튼을 너무 천천히 붙여.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어느 뒤에 공정에서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산이 되거나 수렴이 되는 거를 보고 이렇게 다른 공정에 조금 매칭해서 어디랑 좀 이런 간섭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관리하는 게 바로 LOB 기법이다. 라인 오브 밸런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성격도 그 내용 보면 알겠죠. 반복 작업. 그래서 기울기를 표시하고 하는 게 LOB 기법. 세로 측의 작업수, 가로 측의 공사 기간. 이제 기울기는 작업 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로 판단한다. 기울기로 작업 진행률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식화한 거고. 그래서 작업 간의 상호관계가 그것도 명확하죠. 발산되고 실현되고 간섭되고 버퍼되고 해서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 쉽죠. 버퍼가 되는 것도 예측하기 쉽고. 근데 CP가 뭔지 뭐죠. 어차피 CP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자체가 이게 다 CP인 거죠. 어찌 보면. CP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유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작업 간의 어떤 조율을 위한 거라고 했고. 그래서 다른 반성은 비효율적이고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 지금 기법이 의미가 없다는 거고, 주로 고층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을 많이 짓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거 좀 그 다음에 택트 기법 같은 거는 자 택트 있고 나머지 있네. 2개 남았네요. 자 보면 택트 기법은 뭐 다음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택트 기법은 작업 선회가 연결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에러 기법이랑 비슷한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공정을 이렇게 택트로 분할하는 겁니다. 택트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이것도 마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방수공사랑 조적공사, 벽돌공사랑 조적공사가 서로 작업의 어떤 그 속도의 차이 때문에 작업의 어떤 그 작업 환경에 따라서 어떤 조적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재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작업이 좀 느릴 수밖에 없고, 또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재가 뭐 조정만큼 무겁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서 작업 속도를 빨리 하려면 할 수 있고,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그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이 있는 것들을 하나에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버퍼를 통해서 그 뭐 방수공사를 좀 뒤로 뺀다든지 뭔지 어떻든지 해서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걸 하나 만약에 묶어서 하나의 이렇게 한 박자로 만약에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련 있는 공정끼리 하나의 어떤 그 텍트로 만들어서 하나의 텍트로 엮어가지고 그래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게 보면 텍트 공정관리 기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협력업체 간의 공정 계획을 통해서 서로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조적과 미장, 조적, 방수, 미장. 예를 들면 그거는 미장, 조적, 미장, 방수, 그리고 탈까지, 돌. 이런 것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공정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나에 묶어서, 한 업체가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같은 팀으로 움직인다면 조금 더 이렇게 그 공사의 어떤 이런 효율이 많이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중간에 뭐 방수공사가 따로 어디 안 갔다 와도 하나의 모듈을 만드는 거죠. 공사를 하나의 덩어리를 모듈화 해가지고 그 배수로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안에서 자기 공정끼리 뭔가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불필요한 뭐 작업 대기라든가 그죠? 그 예를 들면 뭐 방수하시는 분이 뭐 조적 언제 끝나냐고 물어본다든지 또 뭐 타일 하시는 분이 미장 언제 마냐고 물어보죠.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작업 대기 시간도 감소가 되고 잘 조율하니까 공정 간의 어떤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거죠. 서로 뭐 여기 표에서 보면은 그죠. 자, 타임 같은 거를 둘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둘둘 돼 있는 거를 하나의 어떤 그 카테고리로 하나의 어떤 그런 박자로 묶어가지고 서로 뭐 네 명 조적공사 4명 들어오고 방송공사 2명 들어오는 게 아니라 3명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명 들어오는데 조적 1명에 보조국 1명에 방수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렇게 모듈화 해가지고 공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텍트 공정관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 공정관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뭐 체크리스트가 돼 있죠. 모든 공정표가 100%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특별한 부분이 어떤 공정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자 그거를 그냥 글씨를 쓰면 되는 거예요. 글씨를 써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이제 소프트 공정관리거죠. 또 뭐 업체 선정, 뭐 시공도 작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그거를 쉽게 하면 뭐 회의록 같은 거 보면 되겠죠. 회의록 같은 걸 해서 그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게 소프트 공정 관리 기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보조하는 수단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또 매트리스 공정표 있고, 그다음에 열기식 공정표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뭐 각각 특징이 있어요. 매트리스 공정표는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이 4동이 있다고 칩시다. 3동만 할게요. 3동 있으면은 이제 공사 순서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골조 지금 끝나면 뭐 미장이 되고 뭐 샤시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마감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각 동별로 이렇게 인면 형태로 해가지고 아파트 인면 형태로 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매트리스 형태의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매트리스의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장단점이라고 보기보다도 각 동마다 이렇게 뭐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같은 업체를 하더라도 뭐 현장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공동 도급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회사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뭐 아파트 같은 건 드물겠지만 무슨 이게 뭐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사마다 다르기도 회사별로 분리발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공구별로 자 그래서 비교하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의 진행 상태를 인면에 표시하는 거죠. 인면에 표시해서 공사의 진행 과정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하나만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2개 업체, 3개 업체가 서로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양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어디 어느 부분에 뭐 A동이랑 B동, C동이 있으면은 뭐 A동의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구나. 뭐 C동은 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매트리스 공정표의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층별로 동일한 공사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쓰고, 그래서 공사의 진행 과정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공구가 서로 다르고 다른 회사가 하는 경우를 한다면 이제 비교 관리가 이제 하기 쉬운 게 매트리스 공정표고, 자, 열거식 공정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 날마다 예를 들면 그 날이 도대체 그렇다 하더라도 뭐 매트리스 네트워크 공정표든 뭐 바사트든 간에 뭐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뭐 그때까지 들어간 자재 투입량이라든지 뭐 누적 논문량도 파악은 할 수 있겠어. 그죠? 근데 그날 들어오는 자재가 뭐냐? 이거는 여기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그렇다 해서 그날에 도대체 그날에 어떤 자재가 들어와서 어떤 뭘 해야 될 것들을 그 공정표로는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다른 어떤 그런 양식으로 이거를 보완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열거식 공정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노무라든가 어떤 재료의 수배를 계획할 목적으로 그 날 어떤 일정에 맞춰가지고 어떤 노무량이라든지 또는 뭐 자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입고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또는 계획이 아니면 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표 형태로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오늘 일목요연하죠. 언제 타일공이나 타일이 그리고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규선틀은 뭐 어떻게 자재가 들어올 거고, 뭐 야간에 뭐 조명을 하게 되면 야간 작업을 해야 되면 야간 조명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 형태로 또는 문자 형태로 나열한 게 이제 열기식 공정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자재라든가 노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계획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파악하기 쉽게, 어떻게 실제로 들어온 양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기 수 있게 만든 그런 공정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체크리스트에 가깝죠. 그래서 보조수단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다시 좀 정리하면 여기서 LOLB, 텍스트 관리, 가장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 LOLB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고, 소프트, 매트리스 이런 것들은 기타 공정표를 이제 보조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정표의 또는 공정관리 기법의 하나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쭉 다시 가서 정리하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섯 번째 제가 공정관리, 시공관리에서 가장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관리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 여러분들은 공정관리의 개요, 그리고 공정표를 중심으로 한 공정관리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실제로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는 실습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학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